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석유예요. 그 다음이 석탄이고 이어 천연가스가 뒤를 잇습니다. 자, 그런데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는 그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채굴량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빠르면 우리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었을 때 이들 중 하나의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또 이 세 자원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2015년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비율을 각국에 맞는 상황만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의 문제, 바야흐로 이제는 에너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신재생에너지죠. 신재생이 한 단어가 아니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란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없잖아요. 요게 공기와도 같아서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또 막상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열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점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전통적 에너지가 아닌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하고요. 태양열, 바람, 물과 같이 사용해도 고갈이 되지 않고 다시 사용 가능한 것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에너지가 전기죠. 신재생에너지도 전기에너지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통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 태양의 열에너지를 통해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 열 교환기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열,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발전 등 오래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사실 신재생에너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거대 자금이 들어오는 분야가 수소에너지 분야입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완벽한 청정에너지고 우주의 75%가 수소인 만큼 무한히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에너지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사회, 수소경제사회가 도래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미래의 에너지로 평가받는 수소가 어떻게 에너지로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수소가 너무 가볍습니다. 지구의 중력조차 수소를 잡을 수 없어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어려워 주로 어떤 물질에부터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생명의 근원인 물. 1839년 윌리엄 그로브는 물에 전기를 가하면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해쳐 모여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물에 전기를 가하니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는 말은 이걸 역으로 해보면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킬 때 전기가 발생된다는 거죠. 수소를 에너지화할 수 있다는 수소 연료 전지의 발견은 당시에는 큰 업적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30년 후 인류를 달로 이끈 핵심 기술은 바로 수소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수소 연료 전지였죠. 그리고 50년 후 인류를 달로 이끈 수소는 우리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함께 존재하는 수소를 떼는 방법은 다양해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정유공장에서 천연가스 메탄에 뜨거운 수증기를 접촉시키면 메탄이 날아가 버리고 수소만 남게 되는 개질이라는 방법이에요. 연간 7천만 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 중에 있는데 75%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수소와 함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수소에너지가 가진 원래 장점이 사라집니다.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성해야만 해요. 하지만 수전의 방식을 이용한 수소 생산 비율은 비용적인 문제와 기술적 한계라는 이유로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직면한 기술력의 한계로 수소에너지는 꿈의 에너지원으로 부르고 있어요. 옛날에는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소의 잠재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국가들은 수소 경제 산업을 주도하고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무작정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의 경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요. 초기 설비 제작에 대한 비용적 부담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들 호소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는 약 80% 이상이에요. 아리백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 어느 곳도 아직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는 배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하고 경쟁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아닐까요? 지식헌터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